담대한 투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학기업,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과연 매수 타이밍, 사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느냐가 우리 수익률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과 함께 그 타이밍 오늘 잡아볼게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본의 차홍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우리는 매수 적기, 그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항상 물음표입니다. 이 화학기업들 매수 적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궁금한데 대표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그 투자라는 게 네. 예를 들면 가장 저점에서 잡고 투자를 하고 가장 고점에서 팔면 최고죠. 무한반복하면 최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화학이라든지 에너지 기업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S자 커브라고 하지 않습니까? S자 커브 중에서 가장 하단에 있을 때 기업을 잡는 법이 있고 중단에 있을 때 기업을 잡는 법이 있거든요. 이 지금 보이는 그림은 뭐냐면 중단에서 기업을 잡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기초 소재라고 그러잖아요. 기초 소재 같으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보면은 이제 푸른색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에요. 네.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도 전통적인 뭐 석유화학 화학 산업이라서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과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공장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한 2020년에 보면은 딱 중간쯤에서 우측편에 있는데 그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물가가 떨어지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잖아요.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물가가 안 좋아지는 거죠. 저물가라고 하고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금리가 거의 제로 금리 수준으로까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일시적으로는 파란색 그림, 저기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제 금리가 이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를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계속 제로 금리로 유지했잖아요. 미국의 기준 금리가. 네. 그러니까 붉은색, 그러니까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주가가 그러니까 급등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서 언제였습니까? 2020년에 제로 금리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나서 언제 그러면 푸른색이 고점을 치느냐면은 금리가 제로에서 한 2.5%에서 2.75 이 정도 2.75% 사이에 딱 올라왔을 때 고점을 치고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적은 좋았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내려가기 시작한 녹색선입니다. 녹색선 잘 보십시오. 그게 이제 이게 뭐냐면 미국 펀드 매니저들의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점은 언제 잡아야 되냐면 제로 금리로 떨어졌을 때 잡고 고점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금리가 한 3%대 2.5, 한 7호 정도 올라갔을 때 지금 5.5%니까 절반 정도 올라갔을 때 고점을 때렸으면 이 수익률을 거의 뭐 한 400% 되는 수익률을 다 수익 실현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과거죠, 과거. 근데 재밌는 건 지금입니다. 자, 2.75를 넘어가기 시작할 때 주가가 급락했는데 거의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어떻게 됐냐면 5점으로 올라갈 때 어떻게 됐냐면은 주가가 턴어라운드 하더라는 거예요. 확 빠지던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금리면은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안 좋아요. 뭐냐면은 매출액이 3조,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3조 원 하던 회사가 지금 현재 한 1.7조 정도로 해가지고 또 거의 한 40% 정도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고금리 때 실적이 안 좋을 텐데 왜 주가는 올라갈까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실적인데 이 실적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기업은 인도 기업입니다. 인도 기업. 네. 이 그림으로 보면 소재 기업 쪽에서 보면은 인도의 릴라이언스 그림인데 이렇게 안 좋다는 거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보면은 약간은 탈중국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 인도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도 기업이고 파란색이 이제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인데 이렇게 보면은 실적 자체가 2022년에 3조 원까지 확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지금 보면은 한 1.7조 원 정도, 한 40% 정도 빠져버리잖아요. 빠졌는데 이 빠진 실적이 지금 4분기 실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금리도 5.5% 그대로잖아요. 물가가 지금 3.3에서. 그래서 금리는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 2.5% 정도의 미국 기준금리가 내려올 여지는 있다고 보이시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온다고 보는 게 좀 약간의 컨센서스잖아요. 금리가 내려온다는 그 컨센서스에
실적은 이미 한 40% 빠졌는데 주가는 확 턴어라운드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점은 지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살기에는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미국을 살려면,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을 살려면 오히려 미국의 다우케미컬을 사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오히려 다우케미컬이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을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니까. 제가 볼 때 1등 주자는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자, 결론적으로 미국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제일 많은데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금리가 내려갈 거를 예상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한번 보십시오. 다우라든지 이 다우 30이라든지 S&P 500이 사상 최고치잖아요. 고금리인데도 실적은 좀 빠집니다. 전체적으로 S&P 500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도 빠진데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갈 걸 예상하고 주가는 턴어라운드 했는데 소재기도 똑같아요.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도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더 떨어지면 네. 더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 기준으로 보면 저점은 지났다. 그럼 지금 차트를 통해서 미국 화학 기업들과 금리와의 연관성, 이 주가 흐름을 저희가 좀 금리와 연동시켜서 본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 그러니까 한국의 화학 기업들은 미국의 금리와 어떤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는지, 뭐 미국 기업들하고 한국 기업들 흐름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이미 뭐 S&P 500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다우라든지 이게 상방향으로 틀어서 사상 최고치.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도 실질적으로 이익은 40% 빠졌는데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환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 금리를 안 내려주니까 지금 이제 사상 최고치 수준이 머물고 있을 뿐이고 한국은 어떠냐면은 한국은 새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공포죠, 공포. 예를 들면은 그 지금 고금리로 인해서 실적 자체가 내려갈 거를, 그러니까 실적이 내려간 거를 4분기 실적을 열어보자는 거잖아요. 열어보나 마나 뭐 미국 기업도 그렇지만 미국이 가장 화랑이었잖아요. 미국이 뭐냐 화랑이냐면 코로나에서 가장 많이 풀렸으니까. 그럼 보나 안 보나 실적 자체는 고점 대비 떨어져 있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고고림 보십시오. 이게 뭐 예를 들면 한국의 화학기업 롯데케미칼을 예를 든 건데, 예를 들면은 3.5%일 때 고금리로 가는데 미국은 턴어라운드에서 사상 최고치 접근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파란색이 좌측에 보면 그게 최고치인데도 한참 멀고 밑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은 공포에 질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시청자분들의 대부분일 것 같긴 해요. 물론 미국 기업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겠지만 거기선 저희가 힌트 정도로 얻어보겠고요. 국내 기업들 저희 투자 타이밍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들 투자 타이밍 잡는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한국 화학 기업들은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지금이네요.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최적 타이밍이다. 오늘 실적이 오픈될 때가 제가 볼 때는 최적 타임일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미국의 고금리 때 중금리로 내려가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고, 이머징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공급망이 제대로 복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타이밍이 지금 매수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는 좀 달라요. 뭐냐면은 이런 거 S자 커브 중에서 중단을 위치하고 있는 소재하고 틀려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단까지 내려가 있는데 성장 초기 국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란색이 테슬라 주가고,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드는 주가고, 저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동박, 저기 배터리 소재 쪽에 있는 음극재의 주요 소재잖아요. 보시면 그림 자체가 틀려요. 뭐냐면,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테슬라도 제가 볼 때는 폭발적으로 한 6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600배 올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고점 부근에서 좀 행보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구 전체가 뭐 1억 대 중에 1,000만 대인데 한 10% 정도 들어왔는데 페네트레이션이, 그러니까 침투율이 제가 볼 때는 한 5천만 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테슬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600배가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고점 부근에서, 전고점 최고치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할 것이다. 그걸 가지고 조금씩 단기적으로 횡보할 거다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양극재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음극재, 동박 기업들, 이런 기업들, 롯데에너지 메트로에너지 이런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도 왜 실적이 안 나오냐 하면 이런 겁니다. 유럽이라든지 중국에서 수요가 슬로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려는 탈중국의 가속화돼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매출액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익은 떨어지는 국면이 전개되고 있죠.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이익이 안 좋다고 팔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출액이 올라가는 걸 보고 S자 커브의 초기 국면이다.
그럴 때는 매출액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 그림이 중요한데 올라갈 때는 20년 동안 포스코 퓨처엠도 1000배씩 올라가잖아요. 포스코 퓨처엠도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양극재는 올라갔고 제가 볼 때는 뭐 동방이라든지 뭐 분리막 소재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치 부근까지는 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기업은 하단의 밸류에이션, 예를 들면 성장하는 기업은 매출액을 보고 투자비를 보고 투자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풍력, 수소, 뭐 하나솔루션도 요즘에 태양광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략 물량을 수주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통해서 수소를 개발하는 기업들 제가 볼 때는 하단이라 생각하고 투자비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다라고 또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고요. 네, 그에 맞습니다. 따라서 자료 화면이 계속 나가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였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